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오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 하락하면서 3,260선을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02%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06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9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대, 외국인이 2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는데요. 개인이 4,49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3,320억 원, 외국인이 74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주식왕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방송 첫 방송이었고 좀 달라진 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네, 주위 반응이 어떠셨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 지인분들도 이제 뭐 그 노란톡방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방송이 조금 더 재밌어졌다고 얘기하고 조금 이제 채팅창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방송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네. 살아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있는 방송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은 정말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에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어떤 질문이라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글 보니까 오늘은 상한가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이네요. 방송 시작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이현님이 본방사수라고 하셨습니다. 이현님도 반갑습니다. 자주 보는 닉네임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보면 남차장님도 네, 본방사수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오늘은 상한가님이 속보를 또 알려주셨네요. 네, 이재용이 가석방 된다네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이 방에 계속 있었는데 정말 속보를 실시간으로 제일 먼저 빨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속보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 방의 매니저님이 이렇게 속보 기사를 바로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죠.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가석방 되기로 했다는 결과가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노란톡 방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월미도님이 이재용 가석방 이슈가 떴는데 관련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현님까지도 함께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좀 주시죠. 네, 이재용 씨가 이제 가석방 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물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 뭐 그런 관련된 어떤 부분 속에서 이재용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좀 그 다음 일들이 좀 진행이 안 돼. 뭔가 이제 경영자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이제 회사죠. 반도체 이제 이재용 가석방 되는 거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그걸로 인해서 오늘 오른 종목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뭐 이재용
그 가석방하고 뭐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좀 만들어내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보시면서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번 좀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까지도 소통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결과가 나오면서 삼성 관련 그룹주들 흐름도 좀 지켜보고 또 오늘 올랐었던 아이텍까지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누니님도 저도요라고 뒤늦게 남겨주셨는데 좋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월미도님도 와 대박 갑자기 여쭤봤는데 바로바로 답해주시는 신강섭 전문가 클래스 역시 짱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짱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나도 저기 참여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만 검색을 해야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신강섭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 줄평을 미리 들어봤는데요. 나무를 보지 말고 넓게 숲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의견은 좀 평소에도 많이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 이제 좀 약간 개걸음 장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은 또 이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테마적 어떤 뭐 재료가 형성이 돼서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런 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재료가 연속돼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고 나서 재료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료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하는 경우에 또 그걸 뒤늦게 보고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또 한동안 또 손해 보는 또 그렇게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무를 보면서 종목만 보면서 계속 종목을 따라다니면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을 좀 한번 그려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3월 이후에 최고로 이제 많이 코스피를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한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환율도 좀 내려가고 했었거든요. 환율의 어떤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조금 떠서 시작했다가 눌리면서 끝나긴 했고요. 지금은 환율이 조금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 속에서 추세가 꺾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좀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게 지수가 뭐 그렇게 쉽게 시장에 어떤 위험이 있거나 뭐 지수가 이렇게 당장 꺾이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을 조금 일단 그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차트의 모습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면서 크게 뭐 밑으로 내려올 흐름은 아니죠.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길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괜찮죠. 약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히 크게 그렇게 무서워할 이슈도 없어요. 다만 이제 크게 오를 만한 이슈도 딱히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들이 한 1조 정도를 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쳐서 한 1조 정도를 팔았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소소한 어떤 그런 지표, 그러니까 지표들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추세를 만드는데 일단은 그 개별적인 종목들만 이제 너무 따라다니다 보면 이 큰 추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일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종목들만 보면서 따라다니기보다는 큰 추세의 어떤 흐름을 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지수가 움직이는 어떤 방향을 보면 큰 흐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그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각 종목들마다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크죠. 근데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조금 더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에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다 미리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움직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는 여기서 내려갈 거야. 라고 너무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현금화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오히려 종목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또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위에서 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기존의 주식과 기존의 현금을 적절히 이제 배분을 하면서 가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상승을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큰 추세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고 이제 3분기에도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간 흐름이 되게 굉장히 괜찮고 저게 이제 흐름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다 보면 주가는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때쯤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부분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큰 틀에서는. 큰 틀에. 아직은 근데 시장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오르는 종목들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좀 재료가 있는 각각의 종목들이 물론 움직이긴 하겠지만 큰 틀 자체, 큰 추세, 큰 그림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삼성에서 이제 이재용이 이제 가석방이 됐죠. 가석방이 됐을 때 지금 반도체 관련되니까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뭐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이후에 만들어지는 어떤 흐름이 반도체 쪽의 흐름으로 조금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의 어떤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올라올 때도 2차 전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다음에 자동차가 올라왔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애플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극비리에 뭐 방한을 했다 맞아요. 이런 또 얘기가 네.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분 또한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를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먼저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 각각의 종목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 큰 추세에 올라타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되 너무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단타로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기보다는 그렇게 단타로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재료만 보고 따라다니다 보면 큰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베팅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계속적으로 많이 사갖고 들고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고 있고 30%를 먹어봐야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위험한 어떤 베팅을 100만 원씩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3%만 먹으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고 30% 상한가를 따라다니지 말고 한 1억을 갖고 3% 정도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바쁘지 않고. 100만 원 갖고 30% 먹으려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나무만 보면서 따라다니다 보면 정신만 없고 수익은 크게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큰 추세를 보고 큰 추세를 따라가서 안정감 있게 조금 나눠서 주식을 너무 많은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좀 투자하는 마인드로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어느 권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느 업황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중에 종목은 어떤 걸 고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포트를 좀 정리하시면서 조금 이제 그 투자의 마인드로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주식이 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조정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현금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좀 대비를 하고 대신에 이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제가 이런 시장을 예전에도 한번 겪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주식이 굉장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고 해서 주식 시장을 떠나고 나서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1년, 2년 동안에 주식이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사들의 실적이 나오고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때
그 나라의 경기를 망치지 않을 만큼 좀 금리를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인상을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때 주식은 계속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 큰 흐름들을 따라가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자. 너무 종목만 보면서 재료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큰 추세의 흐름을 좀 투자하는 마인드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우리 시장 또 정리를 해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나무를 보지 말고 넓게 숲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작은 종목들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단타로 따라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트 관리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관리하자라는 대응 전략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슈를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또 매니저님이 실시간으로 정말 속보를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네, 주병국님이 지금 대만의 7월 수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간으로 보면은 사상 최대치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까지도 지금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틀째 급등을 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종목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 살펴보니까 아까 또 누니님이 전문가님 코인 시장도 한번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비트코인이 네. 5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전문가님 코인 시장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한번 보고 있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뭐 복사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 용어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더리움 35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좀 약간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도 약간 기능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고 시장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적응이 돼 있는 어떤 화폐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이제 우선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했던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1세대의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2세 그걸 좀 개선해서 나온 게 이제 2세대 암호화폐로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크게 뭐 그렇게 올라갈 만한 어떤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이 정도의 그 저항선에 맞고 다시 조금 밑으로 이렇게 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캐시우드랑 그리고 그 뭐 머스크랑 나와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한 며칠 전에 또 이제 하드포크 지금 용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이더리움이 뭐 하드포크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슈팅이 걸렸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후 상황들을 조금 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좀 암호화폐도 나중에는 차후에는 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나라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민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는 좀 약간 역할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투자 자산으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막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역할이 다를 거다. 시장에서 맞는 역할이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관심은 계속적으로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게 다만 이제
그 앞전에 슈팅이 너무 많이 나온 이 구간 속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조금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투자에 대한 가성비가 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주식 차트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좀 많이 내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못하고 있다가 쌍바닥을 찍고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돌려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를 돌려놨다고 보면 다시 좀 이제 절반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조금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그 큰 그림에서 모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앞두고,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고,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 유동 장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저는 이제 조금 판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좀 약간 투자하는 마인드로 조금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좀 그때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하고 났을 때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과정 쪽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면서 좀 참여를 해보려고 유심히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우리 신간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도와주셨습니다. 암호화폐도 정말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의 절반 부분을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자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간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이슈됐었던 종목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죠. 이제 이슈는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94,6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에코프로는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이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이 에코프로 HN 두 개로 이제 나눠지기 전에 이걸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게 그거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만 보다가 이 내려오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가면 누구나 버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들이 되면 사실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회사죠. 이 자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하고 같이 이제 그 인적 분할로 나눠진 게 지금 에코프로 HN이죠. 에코프로 HN이 지금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에코프로 HN. 네, 지금 이게 종목이 지금 이게 13만 원 정도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아니죠. 이게 지금 무상증자를 한 거죠. 무상증자를 해갖고 지금 권리락을 맞으면서 지금 가격이 줄어든 거고, 사실 본인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 주식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일단 굉장히 처음에 상장했을 때 지금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31,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이제 지분 가치가 조금 부각되고, 에코프로 자체의 그런 어떤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오늘 조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고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이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HN하고 두 상장사의 이제 지분 가치가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게 한 1.8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이 있죠. 뭐 GEM이라든지 에코프로 GEM, 뭐 CNG 이런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이 비상장 가치가 한 1.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3조 정도 되죠. 3조 정도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현재 1조, 그러니까 1.7조, 그러니까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5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로 한 55% 정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사는
내가 3조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3조를 다 인정받지는 못해요. 한 60% 정도를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55% 정도 구간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개별적인 지금 환경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약간 에코프로 HN의 종목을 보면서 그 약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어떤 종목들도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탄소 배출권 현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탄소 국경세도 도입하고 뭐 이런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어떤 회사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 환경에 관련된 이런 어떤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쪽에 좀 부각을 좀 많이 받아서 먼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을 여기서 좀 따라가기 갖고 있는 자의 어떤 영역이고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지금 좀 따라가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일단은 이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보면서 다른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일단은 설명하시면서 인적 분할 전에 미리 매수해 줄 걸이라고 후회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오늘 한 줄 평으로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의견이 전문가님의 사견 이렇게 뼈저린 후회를 통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미 시세를 크게 낸 만큼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됐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카페24인데요. 이 종목 정말 지난주에 내내 이슈 없이 급등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오늘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네이버가 지분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오늘 밝혀졌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까지는 소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회 공시 결과가 나왔죠. 18시 오늘 18시에 이제 조회 공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의 소문은 이제 그 카페24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이제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를 네이버에서 그걸 사가면은 네이버가 좀 최대 주주가 될 거고 네이버가 카페24에 좀 투자를 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지분을 좀 가져가면서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이제 지금 소문이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뻔하죠.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이제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하지 않고 지금 답변이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생각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적 교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두 회사가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다만 이제 주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갭으로 떠서 음봉으로 끝났고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카페24 개인들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샀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뭐 180억, 10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개인만 한 28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일단은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터지는 이런 모양이 이제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오늘 이제 그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교류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일 개인투자분들께서 또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그거 따라가다가 여기서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 한번 더 쏟으면서 좀 단기간에 조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이런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좀 차라리 낫고요. 일단 이 기술적인 매매를 조금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일 뭐 시작해서 이제 뭐 아침에 막 흔들 때 다시 밑으로 내려갈 때 아래 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올 때 잡아서 다시 이제 아래 꼬리 잡고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기대하고 이제 만약에 뭐 더 밀린다 하더라도 나는 뭐 나눠서 사겠다. 카페24로 한번 뭐 네이버 그게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기술적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으나 급등할 때 따라갔다가 만약에 윗꼬리 맞으면 한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감소하고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낫고요.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다. 일단은 뭐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SM이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부분에서 뭐 지분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듯이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의 이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였었던 카페24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하고 또 공시가 나왔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크게 시세를 이미 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는 거래하기가 조금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려우실 때는 우리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슈됐던 종목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 둘째 날이었죠.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37조 원을 기록하면서 셀트리온을 제치고 코스피 상위 10위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는 12%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7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뱅크는 사실 뭐 여러 전문가들도 이게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 정확히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IT 버블 때도 그랬고 뭐 바이오 버블 때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빠지고 나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빠지고 나서 그 이유를 얘기하면.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팩트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1위 은행이죠. 1위 은행인데 이 카카오뱅크가 은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지금 37조, 시가총액 12. 예, 그러니까 뭐 장중에는 이제 9위까지 올라갔죠. 현대차까지 제치고 9위까지 올라갔죠. 뭐 현대차하고 비교할 수 있나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는 지금 조금 비싸다. 일단 결론은 37조면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KB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을 잘 벌고 막 하는데도 KB금융지주 뭐 이런데 이제 은행주들이 또 돈은 잘 벌죠. 돈은 잘 버는데도 주가가 약간 멀티플을 좀 적게 받으면서 PBR 1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좀 약간 그렇게 부각을 못 받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산업 속에 있고 또 은행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대출로 이제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에 붙여서 참 여러 사람들이 쉽게 그냥 대출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영업들을 할 수 있을 거야. 플랫폼화해서 어떤 그런 산업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 뭐 금융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그 시가총액이 37조나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뭐 MSCI 지수에 또 편입된다 또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슈팅이 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나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은행법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어떤 그런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은행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또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개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대출을 쉽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조금 너무 주목을 받으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런 부분들의 규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 튀어나오거나 하면은 뭐 언제든지 또 다시 조금 힘들어지는 흐름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신규 상장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신규 상장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좀 은행에 관련된 어떤 업종, 금융에 관련된 업종들은 나라에서 규제나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 규제 때문에 조금 돈을 잘 벌어도 못 가고 있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KB 뭐 금융카드 뭐 카드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그런 어떤 모든 전반적인 모든 거를 되게 큰 어떤 부분에서 하는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이 21조인데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카카오 증권 이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같은 게 아니죠. 카카오페이가 이제 증권 보험을 끌어안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은행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 두 개가 같이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을 했죠. 그럼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됐을 때 카카오뱅크가 과연 약간 이렇게 대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페이까지 다 갖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그러면 약간 시장에서 조금 약간 좀 더 주목을 받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의 성장성을 조금 이렇게 좀 인정을 하거나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또 상장하고 어떻게 됐을 때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카카오뱅크가 이 가격에 계속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저도 가끔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먼저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냥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길게 느긋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왔고 어제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어제 외국인이 이제 장중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로 이제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다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상장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들이 신규 상장할 때보다 이제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는데 상장되고 나서 바로 2배 공모가의 2배로 상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배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상한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올라가니까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끝까지 이제 내가 뭐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 메이저들의 흐름을 보면서 좀 상승 탄력이 약해지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또 아래로 크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지금은 흐름이 좋지만 지금은 뭐 재료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흐름이 좋지만 상장했을 때 초기에 보면 첫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눌리기 시작했을 때 좀 견딜 수 없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살 때는 또 금액이 그렇게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주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눌리고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욕심부리기보다는 지금 누구도 이 카카오뱅크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해도 전부 다 의견들이 달라요. 그냥 은행이라서 좀 멀티플이 너무 과하다. 이거는 뭐 본인은 이제 적정 가치는 뭐 한 2, 30조 정도 수준에서 본다. 그냥 2, 30조 정도 수준에서 본다. 또 어떤 전문가는 뭐 한 3, 40조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너무 이 부분에 지금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배팅을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좀 들고 계시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눠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안 들고 계시면 조금 그냥 지켜보자.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종목 너무 따라가지 말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 종목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이제 신간수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은 어느 정도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평소부터 같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도 있고 또 은행에 관련된 기업들은 나라의 규제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하셨고요. 보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클래스 시간 마쳐보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내용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초보 주시강님이 오늘도 의자는 없는 거네요. 아나운서님은 오늘도 의자 없이 3시간을 고생하시겠네요. 라고 월미도님까지도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해주셨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리 힘이 튼튼하기 때문에요. 저 서 있는 게 더 편해요. 감사합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초보 주시강님이 HK 이노텍 아마 HK 이노엔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종목도 조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리 방송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이번에 종목 궁금하신 이 종목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컨디션으로 유명한 제약사죠. 네, HK 이노엔이 원래 CJ 헬스케어의 회사였는데 지금은 한국콜마가 인수를 했죠. 한국콜마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컨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숙취해소제 뭐 그런 어떤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오늘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지금 68,000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 78,000원까지 찍고 윗골이 길게 달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들이 뭐 거의 패대기를 쳤네요. 예, 거의 패대기를 쳤고 개인들만 지금 일단 매수를 이렇게 한 상황인데요. 일단 흐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서 더더군다나 조금 흐름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에다가 지금 이런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가 상장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한국콜마를 한번 볼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게 상장하는 어떤 그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HK 이노엔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높지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신약 개발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숙취해소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떤 멀티플을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의 움직임도 되게 약하고요. 지금 오늘 이 종목 자체의 흐름도 길게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자. 일단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오늘 실패하신 거를 빨리 인정하고 이 만약에 이게 내일 한 번 더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진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오늘 만약에 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권역에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조금 나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이 나오면 뭐 상승할 때 좀 적당히 덜고 나오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시작하면 내일 하락이 생기고 그 다음날 하락이 생기고 나중에 한참 뒤에 한 달 뒤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내려갈 때 얼만큼 내려갈지를 알 수 없어서 약간 공포 구간으로 계속 접어들 수 있거든요. 이 신규 상장주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약간 그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자세히 뜯어보진 않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 신규 상장주들은 오버행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언제 뭐 해제된다, 뭐 대주가 갖고 있는 물량이 언제 해제된다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게 또 이제 주식 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또 장기간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물려 있으면 좀 약간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소통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HK 이노엔에 대해서 오늘 정말 15%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 내려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올려주셨던 걸 되게 다 취합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 대림 비엔코고요. 매수가는 9,8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림 비엔코는 0.61% 조정을 받으면서 8,170원에 장을 마쳤네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대림 비엔코가 그 욕실 관련 상품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면대라든지 그럼 보시면은 거기 대림이라고 이제 곰돌이 이렇게 북극곰 마크 있고 그 대림이라고 써 있는 그 회사인데요. 일단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자죠.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자고 이제 그 건설 뭐 기자재 업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추세는 지금 흐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괜찮은 모습이고 이게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높은 건 아니고 장기간에 거의 뭐 한 5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타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인테리어 수요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가의 흐름은 괜찮게 이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한 구간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죠.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지금 60일선 잘 지켜주고 있고 뭐 조정을 좀 잘 받으면서 눌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무난하죠. 예, 무난하고 예전에는 조금 그 많이 올랐던 어떤 그런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그렇게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예, 수급도 지금 나쁘지 않고 조금 눌러주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설 관련한 이 그 건자재 업종들 중에서 좀 삼부 S폼이라든지 금강공업이라든지 뭐 대림비엔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마인드로 조금 가지고 있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9,800원 매수가에서 지금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 조금 위의 자리에서 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좀 갑자기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좀 지루하게 이렇게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의 흐름을 그날 그 다음 날을 바로바로 맞출 수는 없다. 맞출 수는 없고 이 눌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부분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다음번에 매수를 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까지 좀 예상해서 내가 여기서 샀을 때 이게 바로 가지 않고 눌릴 수 있다. 눌리면은 천천히 또 그 구간에 맞게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평단가를 조금 잘 맞추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뭐 9,000원 이한대에 충분히 가지고 수 있을, 그러니까 9,800원이 아니라 지금 9,800원이면 거의 살 수 있는 기회가 며칠 없었잖아요. 근데 9,000원 그냥 나눠서 산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9,000원대나 아니면 뭐 9,000원 이하대에서도 평단가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뭐 이게 며칠 살 수 없는 9,800원대에서 지금 딱 3일밖에 살 수 없었거든요. 딱 3일밖에 살 수 없는 이 기회에서 9,800원 좀 약간 고점에 물린 게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나눠서 사보자.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급등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일부의 포트에서 약간 투자를 해서 좀 약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종목이 시장의 중심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부의 금액으로 좀 나눠서 산다는 마인드로 그냥 뭐 조금 샀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좀 내려오는 어떤 내 계좌를 관리하면서 좀 약간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좀 너무 무리하게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삼목 S폼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큰 흐름 속에서는 이 건자재 업종들이 아마 나중에는 흐름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좀 기다려보자. 네, 기다려보자.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림 비엔코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 마인드로 좀 계속해서 끌고 나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질문자님 앞으로는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부에서 다시 신강수 전문가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